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저도 겪었지만 이 배우자 외도의 고통이라는 것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발톱의 때만큼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인 것 같아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내가 죽으면 끝날까? 이런 생각까지 들고 오죽하면 영혼 살인이라고 하겠어요. 이게 한두 달 안에 또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또 평생 가는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피해 배우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엊그저께 상담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냥 딱 죽고 싶은 생각이라서 나만 죽으면 끝날까 싶었는데 애들을 또 바라보니까 이 애들이 앞으로 엄마 없이 아빠도 저렇게 바람 나가지고 집 나가고 날뛰는데 나까지 없으면 애들은 어떻게 사나 싶어가지고 그 뉴스에 나오는 동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스쳐 지나가더라. 정말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 정도의 그런 고통이더라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저도 그렇고 다른 아내분들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남자들은 경제력도 있고 와이프가 바람이 나면 더러워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이혼해버린다던데 내가 애들 안 키우고 남자들처럼 사회생활 했으면은 경제력이 있었으면은 이런 고통 안 당하고 쉽게 이혼할 수 있을 것 같다. 남자들이 부럽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제가 상담해보면 또 남자들도 이 고통이 결코 적지 않고 이 가정을 포기하기까지는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겪는 특별한 고통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책입니다. 물론 그 배우자가 바람이 나면 어느 정도 다 이제 자책을 하게 되죠. 나 때문인가? 특히나 바람 피운 사람들은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막 우리 탓을 하기 때문에 다들 자책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특히나 가정에 대한 그 컨셉이 아내분들이랑 또 다르더라고요. 남자들은 토끼 같은 처자식이라고 표현을 하듯이 내가 이렇게 잘 가꿔놓은 울타리 안에서 토끼 같은 처자식들이 이렇게 올망졸망 잘 살고 나는 얘네들을 관리해줘야 되고 얘네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살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셔가지고 엄마 토끼가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막 딴 토끼들을 만나면서 막 나는 다시는 울타리 안으로 안 들어갈 거야. 나는 울타리 안에 삶이 지옥 같았고 내가 다시 돌아가는 거는 죽어서나 돌아갈 거고 너 더 이상 나 쫓아다니지도 마. 나 그냥 놔줘. 너 때문이야 이건 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동안에 이 엄마 토끼를 잘 보살피지 못했구나. 울타리를 잘 정비하지 못한 내 탓이구나. 제가 오죽하면 저랬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내가 잘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바람난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너 때문이다. 네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잖아. 막 이러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또 우리가 막 10몇 년씩 살다 보면은 다 우리가 잘못한 게 한두 개씩은 있어요. 어제 상담한 남편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이혼하자는 이유가 대체 뭐냐? 그랬더니 네가 예전에 싸우면서 리모컨을 소파에 던졌잖아. 나는 그때부터 너한테 정이 떨어졌어. 막 이지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30년을 했는데 싸우면서 리모컨 한번 소파에 던졌다고. 이제 와서 지가 바람 피운 마당에 그 리모컨 던진 거를 이혼 사유로 내세우는 게 그게 제정신이에요? 정신병자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또 들으면 그때 내가 좀 참을걸 이런 생각까지 우리가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약해진 상태니까.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렇게 자책하고 그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입니다. 여자들은 애들 키우는데 익숙하고 뭐 저도 해봤지만 육아하다가 직장생활 하더라도 육아를 워낙 그동안에 막 인이 배겼기 때문에 직장생활 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육아를 해보지를 않은 거야. 살림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이 집안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정말 손도 많이 가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특히 아이들 관련해서는 막 정신을 많이 쏟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지금까지 사회생활만 하다가 와이프가 갑자기 바람나서 집 나가고 막 애 밥도 안 먹이고 애 학교를 안 보내고 학원을 끊고 학원비를 지가 삥땅을 쳐서 집을 나가고 막 이지랄을 해요. 그러면 남편분들이 막 이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나 애 안 키워봤는데 나 애 머리 어떻게 묶어주는지도 모르고 애 학원 언제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애 학교 무슨 앱으로 요즘은 선생이랑 소통을 한다는데 그 앱이 뭔지도 모르고 정말 막 멘붕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하면은 별거 아니다. 직장생활에 노력에 반만 기울이면은 애 잘 키울 수 있다. 이렇게 희망도 드리고 용기도 드리는데요. 이 아이들에 대한 게 정말 우리에게 죄책감도 많이 주고 희망도 주기도 하지만 또 괴로움도 많이 주더라는 거죠. 특히 남자분들한테.
그리고 차라리 애들이 어리면 몸으로 땜빵하고 뭐 돈으로 땜빵하고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 이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는 남편분들이 더 괴로워하시는 게, 와이프가 바람나서 집을 나갔어요. 딴 남자랑 살겠다고 애들도 버리고 그냥 집을 나갔어. 근데 이 애들은 엄마랑 감정적으로 동기화가 돼 있어가지고, 아빠가 미워서 집을 나갔다. 니들 아빠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지?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이랬잖아. 그런 말에 이제 막 세뇌를 당해가지고 애들도 엄마처럼 아빠를 똑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분들이, 아니 내가 지금 빨래하고 뭐하고 애들 신경 쓰고 정말 집 나간 와이프 대신해가지고 나는 피똥을 싸고 있는데, 요 기집애가 요 사춘기 아이들이 집 나간, 지들 싫다고 딴 남자랑 살겠다고 집 나간 엄마 말을 듣고서는 세상에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눈을 흘기고 막 엄마랑 살고 싶다 그러고 이러네. 그러면 남편분들이 정말 막 너무 괴로워하고 멘붕에 빠지고 애까지 미워지는 거예요. 그 엄마에는 공감을 하면서 이 아빠의 아픔에는 공감을 못 해주고, 나중에는 아빠가 그냥 집 나가면 안 돼? 나 엄마랑 살고 싶어. 엄마도 집에 들어오고 싶대. 근데 아빠가 싫어서 못 들어온대. 하면서 엄마랑 막 애들이랑 똘똘 뭉쳐가지고 아빠를 막 쫓아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애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주고 나와서 정말 집까지 뺏기고 이혼하고.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는 오히려 집에서 애들 키우고 평소처럼 살 수가 있는데, 나 혼자 무슨 원룸 같은 데 얻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이 자식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지만 억울한 것도 억울한 거잖아요. 왜 내가 바람 피운 와이프한테 집을 내어주고 애들까지 뺏겨야 되지? 왜 나는 가정이 이렇게 파탄나야 되지?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이런 거에 너무너무 괴로워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남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바람난 와이프 내가 잘해주고 뭐 해주고 한다고 해서 절대 돌아오는 거 아니니까 상간남 떼내려는 노력만 하시고, 그 시간에 와이프가 무슨 심리일지 막 궁금해하고 막 쫓아다닐 시간에 애들한테 정성 쏟으세요. 애들한테 돈 쓰세요. 애들한테 잘하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와이프 이혼하면 그만이고요. 그런데 애들은 지금 와이프한테 세뇌당해가지고 아빠 미워하기 시작하면 사춘기 때 틀어지면 영원히 틀어지니까 애들한테 정성 쏟으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립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겪고 나면은 절대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고민 없고 걱정 없고 그냥 가정 화목하고 이랬던 시절로 절대 우리 머릿속이 돌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모임을 나가도 겉으로는 또 하하호호 웃으면서 막 농담도 하고 잘해. 그러다 갑자기 내 속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야, 너 지금 속도 없다. 얘네한테 이렇게 하하호호 네가 거릴 때냐?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내가 이 친구들을 대하면서도 막 30년 지기 막 친구들을 대하면서도요. 니들은 그래 이런 거 못 겪어봤지? 니들은 걱정 없지? 나는 이거를 30년 된 니들한테도 쪽팔려서 얘기도 못하고 나는 정말 죽겠다 싶어가지고 매번 다니던 모임에도 서서히 거리를 두게 됩니다.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내 얼굴에 침뱉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마누라 바람났어라고 어디다가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 식구들한테 못해요. 그런데 친구들한테 하겠냐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이혼한 친구, 같은 아픔을 가진 친구가 있어. 마누라 바람나가지고 이혼한 친구가 있어. 그럼 얘한테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기하면 또 이 친구는 이래요. 야,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 근데 나 돈만 날리고 결국 마누라 안 돌아오더라. 야, 그냥 이혼해. 내가 그동안에 1, 2년 동안에 그 개고생한 거 생각하면 진작 이혼할 걸 그랬어. 그냥 이혼해. 막 이래. 그러면은 그래 맞다 싶지만 또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나는 포기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혼해 하는 친구랑도 또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이프가 바람난 상황에 대해서 어디다가 털어놓지도 못하고,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가져도 막 나 혼자 지금 소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인간 대 인간으로 잘 대할 수도 없고, 나 혼자 끙끙끙끙 앓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잠을 잘 때도 이 머릿속에 뇌가 꺼지질 않는데요. 이미 와이프는 돌아와서 잘 지내고 있지만 이미 그 예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도 없고 내 뇌가 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러다 미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고립감에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나는 이제 남자로서는 끝났구나. 이제 어디 가서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날 수나 있을까? 내가 앞으로 그러면 혼자 독거노인이 돼서 늙어 가야 되나? 막 이런 걱정도 이제 너무 많이 들죠. 이런 모든 감정이 되게 당연한 거고요.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 내 마음을 좀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 두려운지, 내가 진짜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이 내 내면 속에만 갇혀 있으면 정작 해야 할 거를 못 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죄책감에 쌓여 있으면 와이프만 바라보게 되죠. 내가 와이프만 바라보고 있으면 애들한테도 외면당하게 되고요. 이렇게 악순환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혼을 쉽게 하지도 마시고 이혼 결정은 웬만하면 천천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자존감이 회복되면 이혼을 하든 말든 저 여자가 집에 들어오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어질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바람 피운 아내 돌아오게 하는 방법 등 제가 쓴 칼럼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